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세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죠. 매일 지금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MBC의 해외 순방 취재를 일방적으로 사실상 1호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취재 제한이 있자 MBC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 출입 기자단, 언론 단체들이 단체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언론과 이 대통령실 사이에서만의 갈등이 아니라 여야 대리전 양상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가져오셨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원래 MBC 취재진은 전용기 탑승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통령실에 여권을 미리 맡겨놓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MBC 배제 원칙이 정해졌었다면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들 여권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상당히 뒤늦게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배제를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네. 시점이든 모양새든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부적으로는 MBC 너무 불편하고 저번 방송도 그렇고 데려가기 싫은데 네. 라고 하더라도 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뭔가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은 사실 이게 언론사들이 다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길 탑승을 하는 건요. 해외 순방 취재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취재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언론사들의 그렇게 막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뉴스들이 엄청 나왔죠. 예. 그래서 이번 해외 순방은 동남아라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싸게 들어가고 뉴스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경쟁 자체가 치열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기의 자리가 이거 모자란 거 아니냐. 간사단이랑 조율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인원을 누가 덜 타니 더 타니 가지고 실랑이가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잘 됐다.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그냥 MBC 그냥 치워버려야지. 한 게 아닌가. 물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맞물려가지고 급작스럽게 어차피 인원도 좀 애매하고 한 상황인데 MBC 그냥 이참에 이렇게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막 이렇게 엉성한 모습으로 과격하게 거칠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은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촉이고 그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추측들이 지금 안에서는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적진의 심장에서 네. 전쟁 중에 지금 적진에 들어오신 겁니다. 네, 뭔가 용감하신데요. 그러나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네. 제가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편을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조금 그런 것이 왜냐면 네. 적어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통과시킬 때 제가 아주 날선 이야기들 많이 뱉어냈거든요.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 그때 칭찬도 많이 했고 민주당이 나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입장에서 불과 1년 뒤에 MBC를 어쨌든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죠.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고 네. 또 이 보수 정당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저는 좀 이번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우리 헌법적 가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생겨야 법학과 졸업합니까? 몽타주가 그런 몽타주는 아니어서 그런가요? 예. 여하튼 제가 배웠을 때는 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네. 게다가 작년에 언론중재법 그렇게
몸으로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약간 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전 김재수 위원장께 이유를 묻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전 국민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었고 이 XX를 이 사람들로 들었다고 믿는 겁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유 하면 정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국민들이 우와 우리 대통령 역시 자유를 외친다 박수 칠 거라고 믿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근거가 뭐고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그걸 왜 김재수 위원장한테 물어요? 아니 저게 국민의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대변인은 분이니까. 아니신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없이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요? 네. 이렇게 당당하신 근거가 뭐예요? 아니 당당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당하신 뭐 당당한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이제 당 일각에서 이제 MBC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MBC도 뭐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MBC가 이런 과거에 뭐 이 외교 순방 말고 과거에 뭐 우리 올림픽 할 때였나 월드컵 할 때 막 자막 실수 많고 그랬죠. 또 때로는 정치적 편파성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언론사들에서 원래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권력이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MBC에 대해서 특정 발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보지만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국가 권력이 나서서 내지는 여당이 나서서 내지는 제도적으로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특정 국민의힘 인사들처럼 MBC 자체에 대한 메신저 공격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알아서 가도 되는데 굳이 전용기 탈 필요 있냐 이런 거는 MBC가 했던 얘기랑 아무 상관없는 MBC 자체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침해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곽욱신 기자, 네. 기자 입장에서요. 사실 뭐 민주당이 언론 탄압을 해도 그건 반대하셔야 되고 비판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해도 그렇고 뭐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의 말씀은 아니 언론 탄압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 통제가 아니고 편의에 대한 제한일 뿐이다. 이 부분은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실에 저널리즘을 전공하신 분이 없나 봐요. 네, 저널리즘의 지읒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취재 제한, 편의 제한 이게 좀 말장난인 겁니다. 사실상 뭐냐면은 편의 제한이라고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예를 들면 보도 자료를 돌려요. 그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드릴게요, 안 넣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편의를 제공하냐 마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죠. 근데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건 어디까지나 저 취재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자유인데 그 취재 자유가 성립되었을 때 지켜졌을 때 사회적 공익이 달성되는 건 별로 없고 나의 사생활에 뭔가 침해가 심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취재 거부의 자유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서 뭐 언론사들이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니까 이 보도자를 인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취재 거부의 자유고 네. 막 심야 시간에 갑자기 막 카메라 밀고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찍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취재 거부의 자유인 거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거는 이게 취재 거부의 자유다? 이게 취재 제한이 아니다? 아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잖아요. 거기서 브리핑 하잖아요. 거기서만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에 타서 언론사들이 타는 거는 돈 내고 네. 타는 거는 국민을 대신 타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타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정말 단순히 대통령실이 홍보하는 성과만 있는 건지 혹시 그 다른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뭘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게 뭔지 옆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전용기 안 태우고 어차피 민항기 타고 오셔가지고 취재는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게 편의만 제한하고 취재 제한이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되게 너무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다들 대학원 저널리즘 전공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책도 좀 몇 개 좋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 주시면. 사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네. 실제 정상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전용기가 가장 큰 취재 대상이에요. 그렇겠죠. 전용기에서 정말 일어나는 것들을 취재하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네. 트럼프도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CNN 기자들을 전용기에서 배제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무도 못한 걸 윤석열 대통령실이 해냈습니다. 네. 아니, 물론 뭐 제가 보니까 예. 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역대 정부에서 없던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크고 작은 배제들이 전용기를 있었는데, 탑승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배제했던 것들이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전 정부보다 잘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거였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위축시킨다. 예를 들면 어떤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샀었고, 당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문재인 네. 정부야말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된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전 정부도 뭐 배제하지 않았느냐라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얘기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뭐 기자들 배제했다 이 얘기는 팩트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논점이 좀 이명박 흐려지는 정부에도 것 있었고요. 같고요. 네, 그렇게 가면은 문재인 정부에도 또다시 이걸 있었고요. 정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주섭 위원장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게 국익을 위한 순방이고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말씀 주셨고,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방에서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많은 외교적인 혹은 경제 안보에 관련한 좀 많은 그 어떤 국익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른 안건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어서 순방 효과에 대한 주목도 더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 순방 때도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으로 사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들이 다 감춰지는 것에 저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었고, 그때 계속 말씀 주셨죠. 예. 예. 민주당에서야 막 몇 초 회동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지만은 네. 저는 그 회동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었고, 이후에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비판을 당시에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많이 준비를 했고, 안 그래도 한반도 정세가 워낙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정부의 다자간 외교,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특히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큰 기대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지금 가기 전에, 아직 비행기 뜨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게요. 외교 성과가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시작부터 한번 브레이크는 걸리고 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아무래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도 일단은 이 문제에 집중해서 보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대한민국에서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뭐 트럼프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뭐 CNN이 배제됐을 때는 폭스도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게 그랬죠. 언론이고, 언론의 자유는 뭐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의 뭐 북한 뭐 중국 이런 데를 제외하면 어느 세계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치고 인권처럼 다뤄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외신들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종훈 평론가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이슈 제가 준비한 이슈는 네. 최근 점점 도가 지나쳐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입니다. 눈치 보기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예. 여당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 감사에서 강성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눈 사건, 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조호영 의원이 그 두 사람을 퇴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운영위 자리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그리고 이용 의원이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호영 의원에게 네. 왜 퇴장까지 시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저께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 경로했다. 퇴장시킨 그런 것에 기사가 대해서 나왔죠. 경로했고 예. 장관 한 명도 방어하지 못하는 이런 매갈이 없는 정당이 어딨냐. 여당이 어딨냐라는 식의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뭐 가짜 뉴스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하는 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경로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대통령실과 여권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주신 정황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어떤 근거나 정황 파악 제가 여의도에 확인한 거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만났다고. 만나고 메모해서 네. 입장문을 정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여의도 내에 이야기가 돌고 여기에서 있다. 지금 돌고 있어요. 곽오신 기자 혹시 취재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그 해신 관계자분들하고 취재가 잘 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예민한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 부글부글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당 내에서 기류가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의원한테 들은 거는 그 의원은 자기는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최소한 나는 부글부글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다는 걸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매갈이란 그런 말 쓰지 않으신다고 이거 가짜 뉴스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당 내에서 전화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모두가 추측만 하고 추정만 하고 혹시 저 사람이 윤심을 대변해서 용산의 의지를 대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럼 내가 저기에 따라가야 되나? 그럼 좀 알아서 기어와야겠는데? 같은 분위기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치 예전에 이제 진박 간별사가 있던 것처럼 윤심 간별사가 나와서 이거는 윤심이 맞고 저건 가짜 윤심이고 저건 지금 용산의 의지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고 이런 것도 누가 자꾸 마치 장재원 의원이 구분해 주듯이 선배를 주면 거기에 알아서 의원들이 기는 상황. 네.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 불만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네. 네.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용 의원은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젊고요.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진 중에 중진입니다. 5선의 원내대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의총장에서의 예. 모습을 듣고 그 다른 그 여의도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네. 모두 다가 이런 건 처음 본다예요. 그러니까요. 초선 비례대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의도에 계실 때? 아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더 위기 질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정말 그러다 예상도 보니까 못했죠. 이용 의원이 읽었던 그 입장문 자체를 어느 분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대독. 대신 읽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생기는 거에 일환으로서 초선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용훈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그 뒤에 더 큰 권위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요새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개겨가지고 그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등장 이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요거는 최근에 내가 그런 현상은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쭉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개긴다는 표현을 했지만 네.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냈었던 메시지는 그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예. 그 맥락은 아닌 것 젊은 같아요. 사람이 당돌하게 자신의 소신 밝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광고 듣고 와서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와서 김재섭 위원장님의 좀 적나라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시사 맛집 시사포차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오신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 발생했던 초선 이용 의원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그 질타성 비판, 그 맥락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김재수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다가 다 못하셨는데 그 말씀 이제 마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재수 위원장님처럼 그런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당내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 요새 듣기 어렵거든요. 네. 왜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에서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약간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소수의 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 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네. 최근에는 그 모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 의원 김웅 의원을 향해서 뭐 독이 든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생동감이 넘치고 민주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것도 저는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왜 초선들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 한마디를 못하느냐라는 비판을 당시 제가 야당 입장에서 했었던 입장에서 네. 우리는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했었던 때가 조금 더 국민들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당에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에게 민주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비대위원 동무든 화살 말씀하셨던 분이 김행 비대위원 님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12구 참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사법적인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이것이 중요하고 먼저고 가장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법적인 책임만 질 수는 없죠. 당연히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수사랑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의회 내에서 일어났을 때 수사보다 더 깊이 있게 사건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국정조사 때 그동안 우리가 나온 게 밝혀낸 게 뭐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보존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나아가서 기록이 삭제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네. 용산경찰서에서 뭐 기록 삭제 의혹들이 지금 언론 보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초동의 수사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칫 이것이 국정조사로 가서 정치적인 쟁점으로만 번지게 되면 오히려 사건을 깊숙하게 진실규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사라는 면에서는 수사의 초반에는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사과했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과인가요? 지금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네. 갑자기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으니 경질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상민수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의 모습인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뭐 여러 그동안 네. 그 사안들 취재해 오셨을 텐데 국정조사의 어떤 양측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정쟁으로 흐른다, 실효성 없다, 강제 수사권도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 좀 배제하고 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시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예를 들면 지금 당 지도부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강하게 국조를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시기나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론으로 일단은 지금 보고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국조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참여를 해서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는 현실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현실론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윤심이 어떻고 용산이 어떻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용산은 사실은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지 않지 왜 야당한테 자꾸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지가 불만인 거예요. 국조도 그 한 축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석들의 퇴장도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힘 빼기용으로 자꾸 그런 견제구들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이런 스텝들이 다 국정조사를 용산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의징이 분명히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대상 관련해서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생명 손상의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생명이 손상된다면 사실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부디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그런 생명 손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김재섭 위원장 준비하셨죠? 어떤 겁니까? 예, 며칠 전에 굉장히 이 직장인들을 분노케 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철 5호선에서 네. 전장현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네. 84분을 대기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한번 있었어 가지고 그 시간이 떠 가지고 직장인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굴렀던 이슈가 있어서 네.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전장현 이슈가 사실 꽤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부터 전장현의 대표와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전장현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늘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서 네. 당연히 이제 프레임에 엮이기가 좋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전장현이 교통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방식의 시위를 하는 거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장현의 시위 안에서 교통권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탈시설화 문제가 이번 전장현 시위에 아주 중요한 가치로서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장현의 탈시설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시설화는 시민의 발을 묶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권이라고 하는 큰 간판 아래에 또 다른 간판으로서 탈시설화를 걸어놓고 이 천만 시민의 반을 묶는 것은 전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당연히 장애인들의 그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동권. 시위들이 네. 있어 이동권 위해서 네. 시위를 한 바가 있었지만은 예. 그때 아젠다는 정확하게 교통권, 이동권에만 확보를 해놨었거든요. 우리처럼 지금 전장현처럼 다른 이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전장현의 말이 우리가 이제 언더도그마라고 하죠. 전장현의 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전장현 요구라고 해서 전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님. 네. 네. 그러니까 전장현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재섭 위원장께서 탈시설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번 말씀 주고 계신데요. 네. 저도 당연히 탈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 저는 양쪽 다 정당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이동권 문제에 왜 탈시설을 끼얹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동권만 가지고 원이슈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다 탈시설을 끼워 팔기 하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시위나 집회를 할 때 분명 대체적으로 크게 메인으로 내세우는 이슈가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같이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이 보통 같이 분출이 됩니다. 이게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시위나 집회를 보더라도 원이슈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철도 파업도 그렇고 뭐 광화문 시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이 문제를 가장 푸는 쉬운 방법은 일단 이동권 먼저 푸는 겁니다. 이동권 푸는 건 쉽거든요. 일단 이거 풀고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전장현 분들이 탈시설을 가지고 계속 같은 종류의 시위를 한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이분들이 가장 메인에 앞세우고 있는 이야기 1번 이슈는 어쨌든 이동권이잖아요. 그리고 이동권 예산 반영해달라. 왜 기재부가 반영 안 해주냐. 이게 가장 큰 목소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줬잖아요. 네. 이번 예산에서도 반영 안 됐습니다. 뭐 구성까지는 뭐 한다 어쩌나 하더니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요 이동권
예산권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네. 그 예산 가지고 뭐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탈시설 의제로 넘어가면 되지. 뭐 전장현이 탈시설이 해결되자면 우리 이동권 협상도 안 받아들일 거야. 우리 이동권은 상관없고 탈시설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시위 계속할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장이. 1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김재섭 위원장님 마무리 반론 주시죠. 그러면 애초에 저는 전장현에서도 이동권과 관련돼서만 정부랑 협상을 했었으면 받아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탈시설화 문제는 꾸준하게 들어와 있었고요. 다른 뭐 기타 어젠다도 좀 들어왔었지만은 피켓을 보시면 알 겁니다. 탈시설화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피켓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 전장현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탈시설화를 지하철을 점거하고 나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럼 협상합시다라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협상을 그런 시작을 의미에서 하면 되죠. 의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이동권 먼저 풀어봅시다 하면 어쨌든 되죠.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부터 정부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포츠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